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물류, 또 공급망 분야 ESG 중에서 특히 환경, 이 영역에 대한 근래의 분석입니다. 이걸 보니까요. 많은 물류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계산,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실제 ESG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요. 탄소 배출량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훨씬 더 다양한 환경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류 기업들이 좀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환경 지표들,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탄소 배출량 말고 물류 기업들이 꼭 봐야 할 핵심 환경 지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연료 효율성이겠죠. 네. 근데 단순히 촌 연료 사용량만 딱 보고하는 건 좀 반쪽짜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놓냐, 그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냐, 이거거든요. 효율성 자체랑 개선 노력. 네. 예를 들어 화물 운송량 대비해서 연료를 얼마나 썼나. 그러니까 톤 킬로미터당 연료 소비량, L톤 킬로미터라고 하죠. 이런 거나 아니면 주행거리 대비 연비, 킬로미터 L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상대적인 지표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 효율 개선 추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작년보다 덜 썼어요 이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연료를 덜 썼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자료에는 친환경 연료 사용 비율이나 에코드라이빙 교육 같은 노력 지표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비율이라든지 또 운전자들한테 연비 운전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ESG 평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절대적인 양 자체보다는 이런 질적인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효율 말고도 우리가 물건 나를 때 쓰는 그 포장재 문제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료에선 이걸 숨겨진 환경 영향의 주범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포장재가 생각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예를 들면 배송 한 건당 포장재를 몇 킬로그램이나 쓰는지, 킬로그램 배송 건수, 또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얼마나 쓰는지 그 비율. 비율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포장재 무게 자체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램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 공유해주신 자료에 나온 A 물류회사 사례가 딱 좋은데요. 포장재를 좀 가볍게 바꾸는 노력만으로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무려 120톤이나 줄였다고 하잖아요. ESG 점수도 당연히 높아졌고요. 와, 120톤이요. 포장재 하나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혹시 이런 숨겨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물류, 그러니까 반품 처리 효율성 지표도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이건 그냥 비용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환경 지표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반품 과정이라는 게요. 추가 운송도 생기고 포장 폐기물도 또 나오고 심하면 제품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 부담이 꽤 커요. 그렇군요. 품률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들, 또 반품된 상품 중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팔리는 비율, 그리고 여러 반품건을 모아서 한 번에 운송하는 통합 배송 같은 운송 효율화 노력, 네네. 그리고 반품 때 쓴 포장재를 다시 쓰는 비율, 이런 것들이 다 핵심 관리 지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진짜 ESG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데 개선 잠재력은 아주 큰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제 생각 못했던 지점들이 많네요. 그럼 이제 트럭이나 포장재 말고 물류센터 같은 시설 자체의 에너지 사용량도 중요하게 봐야겠어요. 그죠? 아, 물론이죠. 특히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 곳도 많으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 단위 면적당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 제곱미터,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면적당 사용량? 네, 이 지표가 평방미터당 에너지 효율을 딱 보여주니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센터랑 비교하기도 좋고, 또 우리 센터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추이를 보기도 아주 유용하죠. 여기에 더해서 조명을 에너지 효율 높은 LED로 얼마나 바꿨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했는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운송뿐 아니라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노력인 거죠. 자료에 나온 국내외 기업들 성공 사례들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어떤 점들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그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성을 5년 동안 매년 3%씩 꾸준히 개선했고 포장재 재활용률은 95%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집요하죠. 와, 95%.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국내 비택배사는 전체 차량의 15%를 전기차로 바꿨고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을 써서 포장 박스를 최적화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포장재 사용량을 30%나 줄였다고 해요. 이건 기술 혁신이 정말 큰 성과를 낸 거죠. 그렇군요. 이 두 사례 모두 결국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고 또 필요하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실제 ESG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물류 분야의 환경관리가 단순히 탄소 배출량 계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연료 효율부터 포장, 반품 처리, 심지어 창고 에너지까지. 자, 여러분 회사에서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다양한 지표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보석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역시 물류 분야의 환경 책임은 탄소 배출량 보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훨씬 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연료 효율성 개선은 이제 기본이고요. 포장재나 수자원 같은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반품 처리 과정까지도 환경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활동들의 성과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꾸준히 측정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본 자료 말미에는 그 운전자 안전 같은 걸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 S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단순히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읽혔어요. 네, 맞아요. ESG 경영에서는 환경, 이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든지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 업체들과의 공정한 관계, 또 노동환경 개선 같은 이런 폭넓은 사회적 책임 S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료, 포장, 반품, 시설 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환경 지표들을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의 물류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간의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